예, 예. 위원장님 안에서 어떤 말씀을 나누셨고 왜 오셨는지 취지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이재명 정부에서 사법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많은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사법 장악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그런 우려를 좀 전달하러 왔습니다. 사실 사법 개혁이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추진해야 된다는 그 방향성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행태들이 사실상 본질은 사법 장악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판결 이후에 민주당이 보여줬던 행태들은 비법조인에 대한 대법관 임명이라든지 아니면 대법관 증원 그리고 또 4심 법원 도입과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의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법 개혁을 말하지만 본질은 사법 장악이고 헌정 질서에 대한 도전 아니었나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고 대한변협은 중립적인 기관인 만큼 대한민국 법치에 대한 도전을 좀 같이 막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려 오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방탄법이나 그다음에 또 총리 인준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오늘 비탄대회도 열긴 했지만 혹시 밖에 나가서 뭐 정말 천막장사라도 치면서 뭐 사실 그런 계획이나 뭐 이런 논의 자체는 없는 건가요? 여러 가지 지금 원내대표께서 선출되고 나셔서 저희가 민주당의 여러 행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원내 차원에서. 특히 오늘도 저희가 김민석 총리 지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었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고 수사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특히 김민석 후보자가 여러 인천위원들께서 문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기보다는 그런 어떤 자료를 제출하기보다는 본인 SNS나 방송에 출연하면서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 이런 행태들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주진우 저희 인사청문위원을 향한 민주당의 돈 없는 공격은 정말 고약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사청문위원은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인사청문 지명자에 대한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그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하는 그 과정에서 인사청문위원을 도리어 공격하고 인신공격하는 행태들은 대한민국 법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많은 국민의 우려를 같이 헤아려 주셔서 좀 문제점을 같이 짚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그 의원님 같이 오셨는데 곽태 의원님께서도 한 말씀 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네. 예,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부 그리고 법무부와 함께 법조 3윤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민주당의 다수 의석을 이용한 급격한 어떤 사법개혁이라든지 일방적인 수사권의 조정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한변협과도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되고 법조계에서 함께 논의를 해나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님께서 오셔서 대한변호사 회장님과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예. 오늘 조정훈 의원께서 혁신위원장 하는 게 어떻냐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그거는 저의 인내심을 계속 한계에 테스트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혁신 방안과 개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고 지금 당내의 의견들을 조율해 있고 있는 과정에서 오히려 혁신위원장을 추천하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대위원장이라든지 또 새로 뽑힌 원내대표께서 혁신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합니다. 그렇다면 의원분들께서 저희가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과 또 변화를 하기 위한 그 몸부림에 같이 동참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좀 혁신할 수 있는데 힘을 보태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이 국민의힘의 이런 비판을 사실상 국정 발목 잡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김민석 후보자가 여러 인청 의원분들께서 제기하는 문제 제기에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바대로 기타 소득이라고 하면서 또 후원
북콘서트인가요? 거기서 얻은 수입, 뭐 각종 경조사에서 얻은 수입이라고 하지만 그 수입에 대한 정확한 증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인사청문위원 그리고 야당으로서 이러한 총리 지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 그리고 도덕적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야당의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을 발목 잡기라고 치부하는 것 자체가 구태 정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을 말씀하셨고 민생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국무총리는 장관 제청권을 갖고 있는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리보다도 도덕적으로 우월해야 되고 위기 조정 능력이 탁월해야 되는데 지금 김민석 지명자가 보여주고 있는 도덕적 의혹들에 대한 불신은 오히려 많은 국민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이고 특히 김민석 지명자가 위기 조정 능력을 보여준 사례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용산에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국민의 이러한 우려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국무총리라는 곳은 자리는 마음의 빚을 갚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아무래도 김민석 지명자께서 이재명 대통령의 방탄이라든지 사법 장악에 여러 차례 도움을 줬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마음의 빚이 있어서 총리를 지명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 지금이라도 많은 국민의 이러한 우려를 공감하신다면 하루빨리 김민석 지명자를 철회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시죠. 혹시 그 이준석 의원이 어제 뭐 방송 나와서 대표님이 전대 나가시는 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생각하세요? 지금 전대에 대한 시기도 저희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대를 출마에 대한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국민들께 다시 사랑받고 또 반성하고 혁신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의지인 것이지 제 전대 출마의 여부는 지금 중요한 거 아니라고 말씀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대 출마는 8월 중순쯤이라고 거의 결정 났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 지금 시기를 확정한 것은 아니니까요. 저희가 의총을 통해서 조만간 전대 시기를 좀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